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산 비리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GDP가 북한의 45배다. 그 많은 국방비로 뭐 했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비리에 대해서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국방비를 갖다가 다 도둑질 해먹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북한보다 이 전력이 처진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는 GDP가 북한의 45배고 우리가 이 북한의 국방력을 압도할 수 있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느냐 이러면서 올해 국방 예산이 43조 3,30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더 늘려서 2.9%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수뇌부의 정신 상태가 썩어 자빠져서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안보 의지보다는 가짜 평화와 이간질을 하는 한마디로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쓴들 뭐 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1940년 5월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할 당시에 프랑스의 국방비가 독일이 쓴 것보다도 더 많이 썼을 겁니다. 마지노선이라고 750km에 이르는 그 땅을 전부 어마어마한 지하 기지로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예산은 잡혔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공사도 아직 다 되지도 않고 공사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의 이 침략을 당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관건은 이겨야 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한마디로 자기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산 규모 등으로 볼 때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 돈만 많이 쓰면 동맹이라는 것은 필요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도 틀려 먹었고요. 진짜 틀려 먹었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한국이 지켜집니까? 솔직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청와대가 방사포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국방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연평해전에서 왜 우리 장병들이 죽어갔습니까? 북한의 고속정들이 들이받아도 우리는 배로 그냥 들이받기만 하지 일체 사격을 먼저 하지 말라 그러다가 NLL을 계속 남침해서 우리 배를 들이받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다가 얘들은 총 한 방도 못 쓰는구나 싶으니까 선제 공격을 받고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진 우리 고속정이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미사일 핵부터 연료 식량까지 온갖 지원을 다 해줘서 자신들의 맹견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다 배제하고 그냥 북한을 북한만으로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정도의 감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필요하면 군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왜? 미군하고 같이 지키니까 뭔가가 불편합니까?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상이라서 이럽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가장 호전적인 북한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지켜진다는 걸 모릅니까? 또 문 대통령은 그렇게 무지합니까? 자, 재래식 무기 1000개가 핵무기 하나보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탱크가 10,00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한미 간에 관계가 없다면 남북 간의 비대칭 군사 전력에 대해서 방어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옳으려면요, 우리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갖다 놓을 때까지 미국의 전략 핵이라도 갖다 놓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왜 방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등을 캐 물었다고 합니다. 군 통수권자 자격을 앞세워서 킬체인으로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으로 연결하는 공격형 방위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북이 미사일 공격 시 한국이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한국형 3축 체제의 조속한 구축을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킬체인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킬체인이 가능하려면 대통령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들어서 있어서 그야말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보이거나 한 발만 쏴도 수십 발을 동시에 발사해서 원점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결단력과 굳건한 안보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어야 가능한 거고요. 지금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해요?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제가 군수 내부 퇴역한 분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갑디다. 그림 같은 소리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의 수뇌부를 척살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세축이다. 그래, 그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래 세 가지 축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말이 더 웃깁니다. 이런 공세적 작전 개념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유사시 방어에 집중하다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 정원 병력의 지원을 받아 반격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적 지도부를 괴멸시키겠다. 이 말이 여러분 말같이 들립니까? 농담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 3축 체제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길 거라고 합니다. 또 이거 가지고 국방비 많이 해 드시겠네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방부의, 한국의 군의 장성들, 수뇌부들을 믿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 소신껏 말하는 사람들이 없이 주인 바뀌면요, 바뀐 주인 따라서 줄을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지켜야 될 방어에 대한 개념이나 동맹에 대한 개념도 저버리는 사람들.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 시 국방부 차관, 장관, 방사청장 연대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무기업체, 무기중개업상, 그리고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무기 브로커와 같은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산 무기 관련 의혹이 여러 건 있던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하느냐 했을 때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값을 이렇게 비교한 보고서에서 이때 절대액이 한국은 301억 달러, 북한은 35억 달러로 8.5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체 인구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로 세계 1위였고요. 노동 인구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비교해서 북한의 국방력이 한국보다 무슨 GDP가 45배 어떻다, 절대역에서 8.5배다, 또 내지는 이것저것 감안했을 때 무슨 4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은 숨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로 다르잖아요. 북한의 군사비는 월등하게 지금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높고, 결국은 양국의 군사비의 차이는, 국방비의 차이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수공장이 전국에 배치되어서 여러가지 무기를 갖다가 이마치 국영기업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코스트, 비용 대비 아웃풋, 즉 산출은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인 부분이지요. 이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제2경제위원회 밑에 총국부터 시작해서 각 국들이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분담해서 7기계 공업국까지 있는 쪽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그 29 같은 최신형 전투기를 7기계 공업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당 1억 달러고 중고는 5천만 달러인데,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미그 29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부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그 29를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93년 이후 매년 2~3대씩 이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북한 경제체제의 이런 이원적인 속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군사력과 국방비 등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한국이 북한의 4배에서 8배 정도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즉 북한식의 돈을 환율로 계산을 하면 한 4.5배, 그리고 그러지 않고 절대액으로 보면 한 8배 이상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북한은 군사비 지출을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그 비용이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의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의 경우 남한에서는 군수산업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수천 달러를 줘야 되지만, 북한은 월급이 몇 달러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또 남한은 북한에 비해 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는 국방 유지비에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 우리나라 장성들의 월급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부에 이렇게 있는 뭡니까 문관이라고 부르는 군무원부터 들어가는 돈이 곳곳에 한두 개가 아니죠. 특히 복리후생 등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북한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한국이 40조라도 거기에 월급이라든지 간부들, 그 다음에 복리후생이라든지 또 회식비부터 시작해서 군무원 비용부터 부대 운영 비용 이런 거를 계산을 한다면, 남은지 실제로 군사 전력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이렇게 군사 전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남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이 북한과 남측 간의 군사비의 차이가
북한이 한 4분의 1 정도 되지만은 그 속에서도 실질적인 군사 전력을 높이는 데 드는 비용에 있어서 북한이 남에 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식 무기 체제를 갖춰서 최상의 탱크, 최고의 전투기 등을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은 이런 부분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 즉 상륙정, AN2기 같은 기습할 때 쓰는 이런 공수부대에 실어 나르는 나무로 된 비행기, 더 나아가서 이 좀 후진 탱크지만은 숫자상으로 탱크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 부분, 또 방사포와 장사포 이런 부분에 전력을 집중하고 잠수함에 또 전력을 집중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군은 전체적으로 매우 우리 필요보다도 고성능된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부분하고 이걸 유지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금방 그것들이 다시 중고 무기가 되어서 도태되고 또 무기를 개발한답시고 연구비를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하고 여기서 무기 도입과 개발에 방산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 대통령은 어제 이야기에서 마치 방산 비리에 과거 노무현 정권은 관여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그런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방산 비리에서 문제의 무슨 원흉처럼 보였던 이규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도 대부분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풍은의 수족이었는데 그 조풍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DJ의 척근으로 DJ 노무현 정권에 걸치면서 방산 비리에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 때, 저 DJ 정권에 일했지만 DJ 정권에 무기 중개하면서 떼돈 번 사람들 많았습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방산 비리의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가 해군이다. 노무현을 향한 수사냐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방산 비리 수사에서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이 공군은 무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잘못 쓰거나 비리가 있으면 추락하기 때문에 안 되고 육군은 어지간히 샀기 때문에 해군이 이 전력을 점강한다고 노무현 정권 때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때 해군 참모총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렇게 들여왔다라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 박근혜 정부 합수단에서 방산 비리를 수사했을 때 비리 규모가 1981억이었는데 이 가운데 해군이 1707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의 고속정 등 잠수함 등 대부분의 주요한 무기들이 노무현 정권 때 집중됐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때 해군 참모총장이던 송영무가 왜 이번 정권에서 중용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해군에 관한 문제들요. 이 부분을 진술할 분이 계시면 뉴스 브리핑에서 항시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런 정권에서 지금 마치 방산 비리를 갖다가 남일이냐 이야기하고요. 지금 방산 비리에 아지트처럼 돼가지고 슈퍼갑이 된 방사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방산 비리 건절한다면서 방사청을 만들었는데 그 방사청이 지금 방산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